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예, 지난 7월 21일 세제 개편안 주제별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주택 월세 12억까지는 세금 안 낸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공시가 12억까지는 월세를 주고 있어도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완화된다는 이야기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까 주택임대사업자랑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청까지 등록을 한 사람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겠고, 구청까지 등록 안 하고 나는 그냥 내 집을,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월세나 전세로 주고 있다 하는 경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임대를 놓으시는 경우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고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그걸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7월 20일 세제 개편안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주택 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했다. 지금까지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였는데 이제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훨씬 완화된 혜택이죠. 이것은 이제 영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행이 된다면 올해 기간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내가 과연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가 아닌가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임대 유형에 따라 주택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세를 주고 있다면 2주택부터는 과세가 되는 거고요. 내가 전부 다 만약에 전세를 주고 있다면 3주택부터 과세가 됩니다. 요걸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1주택이라면 내가 만약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을 나는 월세 주고 나도 다른 데서 새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총주택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주택이 만약에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예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 고가주택은 지금 현재로는 9억이고 만약에 이제 시행이 된다면 12억으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1주택 월세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2주택부터는 그냥 무조건 과세니까 다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는 게 있으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세를 주는 경우에 1주택, 2주택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제 3주택 이상을 전세 주고 있으면 그러면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소형주택은 제외해줘요. 이 소형주택이라는 것은 전용 40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뭐 한 12평 정도 되겠죠. 이렇게 전용 4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요 전체 주택수 계산할 때 빼줍니다. 요걸 빼고서 3주택 이상이 되면 전세를 놓고 있으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드려야 더 쉬우시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2주택인 경우죠. 남편이 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고 그 집에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부인 명의의 1주택이 더 있으면서 그 집을 월세로 놨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합쳐서 2주택이 되기 때문에 2주택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합쳐서 2주택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과세 대상이 되죠. 그리고 남편 명의의 1주택에 우리가 거주를 하고 있고 부인 명의의 1주택을 전세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2주택인데 전세로 주고 있으니까 비과세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제 월세 1주택이지만 고가주택은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고가주택이 지금 현재로는 9억 원인데, 공시가격이에요. 9억 원인데 12억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이 이제 입법 예고 중이죠. 지금 현재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통과된다면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일 때만 신고를 하면 되죠. 1주택 월세를 받고 있을 때. 근데 여기서 또 비교해 봐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것이, 양도세에서 고가주택 12억을 얘기할 때 비과세 준다 얘기할 때는 거래 가액을, 양도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거래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임대소득세에서 이제 고가주택을 얘기할 때는 공시가격을 얘기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이제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월세를 주고 있을 때. 많이 완화됐죠. 그런데 이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택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신고하고 말고가 정해지니까 이 주택수를 뭘로 따지느냐,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기준은, 정확한 첫 번째 원칙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주택수만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동거하고 있어도 그 주택수는 합산 안 합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죠. 양도세 같으면 뭐 세대별 주택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소득세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만, 부부의 주택수만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소유가 있는 주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사는 집 말고 내가 임대 주고 있는 월세나 전세 주고 있는 주택수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이 부부가 가진 모든 주택을 통틀어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누구랑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 지분으로,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택수가. 그러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이것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경우 내가 과세 대상이다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과세 대상이 아니면 안 하셔도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면 내가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사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당연히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굳이 분리과세가 항상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비용 처리할 게 굉장히 많다, 내가 올해. 그러면 비용 처리가 다 되는 종합과세가 훨씬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세금 계산을 해보시고 그 중에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세놓고 있는 집이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이제 좀 정확하게 아셨죠? 그 기준 따라 신고를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어떻게 또 수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가 됐는지 정확한 내용은 통과되고 공포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대소득세 영상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제게도 구독과 좋아요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